혹시 언젠가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 왜인지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52세 직장인 박상훈 씨는 지인 모임에서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상대의 표현 하나하나를 정정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말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는 말이 이어질 때마다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몇 분 만에 대화는 얼어붙었고 박 씨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말투 하나가 의도와는 달리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자기 생각을 전달하느라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곤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50대 이후 남녀가 본능적으로 이 사람과 친해지기 꺼려진다고 느끼게 만드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 박 씨는 대화에서 바로잡기를 반복하느라 상대의 말끝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 신화 속 제우스가 여러 모습으로 변신하며 여신들의 관심을 얻으려던 태도와 묘하게 닮았습니다. 제우스는 때로 독수리로, 때로 황소로 변신하여 자신의 매력을 과시했지만 결국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2023년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제임스 워커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정정이 반복되면 상대방의 자존감이 즉각적으로 저하되고 대화 지속 시간이 평균 2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관계 수다에서는 직장 상사가 동료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사소한 표현까지 모두 고쳐주다가 동료들이 모임에 초대하지 않는다는 경험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대화에 몰입하게 됩니다. 반면 교정당한다고 느낄 때 대화 속도를 늦추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제 박 씨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이제 박상훈 씨의 스토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몽룡과 성춘향이 처음 만났을 때 이몽룡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기만 했습니다. 그는 춘향에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와 고난을 길게 늘어놓으며 상대의 반응을 묻지 않았습니다. 춘향은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였지만 점차 대화의 피로를 느끼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 꺼내는 일방향 소통은 친밀감을 무너뜨립니다. 2023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관계 회복 성공 사례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50대 주부 박정숙 씨는 친구의 고민을 들을 때 먼저 묵묵히 경청한 뒤 자신의 경험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친구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았다고 느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양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상호성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상호성 원칙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상대가 먼저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나도 감정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신뢰가 쌓입니다.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눈맞춤과 미소로 관심을 표현합니다. 둘째, 상대의 핵심 감정이나 상황을 짧게 요약해 확인합니다. 셋째, 자신의 경험을 전할 때는 상대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만 간략히 나눕니다. 박상훈 씨도 이 방법을 따르면 더 이상 혼자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는 대화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에서 흔히 무엇을 말할 것인가와 무엇을 듣고 싶은가라는 상반된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의 말 너머에 숨겨진 감정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합니다. 이 대립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말과 듣기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소통의 벽을 세우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셀로는 데스데모나의 진심 어린 호소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심만 확인하려 했고, 결국 두 사람의 진정한 마음은 서로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만 좇을 때 생기는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이 둘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말 속에 담긴 감정 배경을 포착해 다시 표현해 보세요. 요즘 일이 많아 힘드셨군요처럼 상대의 상황을 재구성하면 상대는 마치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을 만난 듯 안도합니다. 둘째로 상대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상상합니다.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보통 인정과 확신입니다. 분명 충분히 노력하셨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건네보세요. 말 한마디에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느낌을 받으면 대화는 급격히 부드러워집니다. 이 두 초점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내가 보내는 말과 내가 받는 말이 서로를 지지할 때 소통의 파동은 비로소 조화를 이룹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오셀로처럼 엇갈린 마음을 겪지 않고 상대의 진심을 듣고 나의 진심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통합된 경청이 승화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듣고 말하는 단계를 넘어 서로의 마음에 공감의 다리를 놓을 때 진정한 친밀감이 피어납니다. 경청의 두 초점을 연습할수록 당신의 대화는 더 깊어지고 어느새 상대와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요? 3가지 기술을 단계별로 연습해 보세요. 첫째,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인정의 표현을 더합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같은 말로 상대의 관점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중세 기사 문학에서는 종종 기사가 상대의 칭찬에 고개를 숙이며 당신의 통찰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인정이 신뢰의 기초를 다집니다. 둘째, 자신의 의도를 부드럽게 덧붙입니다. 저는 좀 서툴러서요. 대신 그렇기도 한데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관객 코치 김지연 씨는 자기 고백은 상대에게 거울이 됩니다. 소통의 균형이 맞춰지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릅니다라고 조언합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합니다. 셋째, 긍정과 덧붙임을 연결한 짧은 대화 예시를 연습합니다. 박상훈 씨는 동료가 여행 이야기를 꺼냈을 때 먼저 여행이 정말 멋지셨네요 라고 인정하고, 저는 아직 그곳에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을 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료는 금세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3가지를 일상에서 꾸준히 연습하면 긍정의 인정이 신뢰를 쌓고 부드러운 덧붙임이 진심을 전하여 대화는 한층 따뜻한 흐름을 얻습니다. 먼저 작은 인정으로 시작해 보세요.